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 통합합니다. 이를 위해 KDB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동시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 3개 회사도 단계적으로 통합됩니다. 네, 초대형 M&A 성사까지 남은 과제들 그리고 독과점 논란에 따라 소비자 편익에는 문제가 없을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허 교수님, 항공업계 최고의 이제 전문가신데 이번 딜을 좀 예상을 혹시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전해지면서 예. 이게 뭔가 예. 그러고서 이제 바로 정리를 이제 예. 해보니까 네. 우선 그 산업은행이 지난달에 그 아시아나항공 부실화가 깊은데요. 예. 결국 현산이 포기를 하면서 예. 지난달에 떠안았죠. 이제 채권 관리 체제로 떠안아 놓고서 참 고민이 깊었겠다. 이 팔리지 않는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할 건가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네. 정상화라고 하는 게 갈 길이 쉽지 않거든요. 예. 일단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수익 모델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안고 가자니 이거를 지금 거대한 좀비 기업처럼 국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이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대안을 이제 모색했을 것이고 그 네. 가운데 외국의 사례를 아마 참고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그러니까 사례. 보통 이제 오늘도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네. 이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에서 이제 네.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이 결정 결과를 좀 설명조사해 주시죠. 예, 오늘 오전에 예. 장관회의가 끝나고 바로 보도 자료를 예. 냈더군요. 산업은행이 그걸 보니까 대략 한 3가지 정도 요약이 되는데 세계 흐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1914 체제로 이렇게 재편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면서 또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거대한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수 있는데 그 자회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를 묶어서 통합해서 지방공항의 그 허브와 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냈는데, 하여튼 그 산업은행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었고 이거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 동안에 많이 스타디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검토 중이라고까지만 밝혔었거든요. 근데 사흘 만에 오늘 정부가 공식화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이 논란을 조기에 예. 좀 종결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계속 이거를 끌다 보면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또 이것에 대한 발언을 하고 또 이 진행 과정이 좀 추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아예 그냥 쐐기를 박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수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겠지만 정부의 돈이 일단 한진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잖아요. 예. 들어가서 어떻게 대한항공으로 가고 대한항공 돈이 아시아나 어떤 형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까? 이번에 그 산은의 구도는 예. 일단 한진칼에다가 8천억을 넣습니다. 한진칼에. 거기에 네. 이제 한진칼의 그 지주회사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지배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유상증자에 5천억을 넣겠다. 네. 그리고 나머지 3천억은 한진칼에다가 영구채.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주식하고 비슷한 거죠. 만기가 없으니까.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걸로 돼 있네요. 3천억. 네. 그게 이제 예. 영구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서 8천억을 지원하고 네. 또 대한항공은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은 2조 5천억의 그 유상증자를 또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아시아나의 지주인 금호산업에 지금 이게 주가가 자꾸 올라가지고요.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사겠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아마 이번에 한 번에 그 인수금융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두 항공사가 지금 유동성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시아나의 그 부실은 워낙 깊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누적된 것이라서
아마 현재로서는 뭐 큰 그림은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오늘 이제 산업은행이 발표를 하면서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진에어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 LCC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던 어떤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LCC가 거의 한 8개, 9개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아직 대기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M&A를 통해서 어떤 업계의 재편을 어떤 꾀하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은 공급 과잉, 너무 많은 LCC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흡수 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업계 재편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님, 아까 이게 해외 사례를 좀 많이 본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한 나라의 국적 항공사가 하나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30년 넘게 그 아시아나가 등장하면서 89년, 88년부터 그래서 이제 복수미나 익숙해 있죠. 프레임이 이제 그렇게 짜지는가 이렇게 하지만 2000년대 들면서도 우리나라에 취향했던 그 노스웨스트 그게 지금 소멸됐거든요. 그게 이제 델타로 흡수가 됐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저급들이 많은 M&A가 일어났습니다. 뭐 노스웨스트뿐이 아니고 US 에어웨이스, TWA, 컨티넨탈 항공이 다 메이저급들이거든요. 큰 놈들끼리 묶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빅3 체제로 바뀌었고요. 그게 지금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델타 체제고 유럽에서도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 에어프랑스 KLM도 에어프랑스가 KLM을 인수한 거거든요. 국적 항공사끼리. 루프트한자는 오스트리아 항공, 스위스 항공을 인수를 했죠. 그다음에 2010년에는 또 브리티시 에어웨이하고 이베리아, 스페인 항공사하고 머지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그룹으로 묶이고요. 국적 항공사의 지위도 내려놓습니다. 이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1980년 이후로 200개 넘게가 이제 소멸되고 M&A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매우 생소하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가 이제 공급 과잉은 부득이하게 지금 과도기적으로 그런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발표 내용 가운데 이 산은이 뭘 내놨냐면은 진에어, 에어부산, 그다음에 에어서울에 대해서 통합을 하겠다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 그리고 그걸 지방에다가 거점을 두고 제2 허브 공항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그건 과도하게 정부가 어떤 시장에 개입하려는 게 아닌가. 그것은 그 황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M&A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이렇게 어떤 디자인을 하고 디렉션을 정부가 뭐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지금 그 인수하는 인수자 그 대한항공이 독과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놔둬도 아마 그 결합심사 받으려면 상당 부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산업은행이 오늘 이걸 내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너무 좀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독과점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 한진칼에 정부가 산업은행이 유상증자 형태로 5천억 원을 일단 투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업은행이 갖게 되는 지분이 이게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대략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산업은행이 최대 2대 주주가 되게 될 거고요. 대략 한 30% 정도. 이 산업은행이 될 수 있습니까? 2대 주주가 그 조원태 일가에 이은 이제 2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삼자연합, 이른바 강성부 펀드라고 알려져 있는 이름이 돼 있는 KCGI. 그 삼자연합이 지금 현재는 2대 지분율만은 자기들이 가장 지금 나오네요. 예, 지금 46.7%고 네. 41.1%. 네.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것들. 이제 삼자연합이 이것에 대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기네 지분율이 희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예측이 이제 자기네가 뭐 3대 주주가 될 수 있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2대 주주죠. 2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2대나 3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시시각각 변해서 저도 지금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요. 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게 이제 지금 현 상황이죠.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게. 그래서 이제 삼자연합의 어떤 지위가 지금 상실될 수 있는 부분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려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질 않는데. 저 지배 구도, 저 구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소액 주주만 조금만 더 흡수하면 내년 3월에 주주총회에서 삼자연합이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한진카를 접수하면 다 접수하는 겁니다. 원래 그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계속 지분을 늘려왔죠. 예. 예, 금년 3월 주총 끝나고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온 게 지금 46.7%까지 올려놨는데 이번에 그 한진칼의 증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예. 그것도 이제 삼자 배정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 산업은행에다가 인수권을 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 구도가 이제 흔들리죠.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의 지분이 저게 들어가게 되면 예. 그거는 이제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영권을 지금 공격했던 삼자연합에서는 게임이 어떻게 보면 예. 뭐 힘들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 구도가 전혀 바뀌게 돼 새로운 예.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KCGI가 입장을 냈는데 네. 이번 이제 합병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 조 회장과 산은의 밀실 야합이다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어요. 예, 아마 지금 삼자연합이 지금 이제 조현아, 그다음에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이죠. 반도건설. 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서 지금 네. 지금 여기 지분을 들여왔는데 저 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그냥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저것에 대한 적법한 절차인가 아닌가에 대한 뭐 어떤 가처분 소송도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데 저거에 대해서 아마 산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겠는가. 산업은행에서 이미. 그래서 정부의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저 삼자연합 쪽에서는 상당히 절박하죠. 일단 유상증자를 하려면 기존 주주들한테 참여 의사를 물은 다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때 제3자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산업은행은 강성부 펀드에 묻지도 않고 제3자 배정을 한다. 한진칼에서. 예.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저게 이제 강성부 펀드 예. 쪽에서 주장인데 예. 저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겠는가. 원래대로 하면은 이론적으로 또는 통상 우리 상식으로는 구주주한테 기존 주주한테 인수권을 먼저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택했거든요. 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예단하기는 어렵고. 산업은행에서는 뭐 별 문제될 거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저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이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M&A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또 이 위기의 아시아나를 어떤 구제하기 위한 어떤 방침으로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게 협의를 했었어야죠. 어떻게 보면 얘기도 했었고 같이 뭐 어떤 긴밀하게 했지만 이 지배 구조상 이게 지금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협의와 어떤 협치는 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참고로 이 취재 결과 이 강성부 펀드의 강성부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신감이 든다. 묻지도 않게 남의 짐을 빼앗아가면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증자 참여 기회를 기존 주주가 먼저 가지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의 당연한 이치 아닌가. 이게 국채은행이 할 일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국책은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라는 어떤 대기업을 이렇게 떠안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사멸시킬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은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고용된 또 인력들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고용 유지를 시키려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대승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도 살리고 또 대한항공도 사실 경영 상태가 뭐 흑자는 난다고 하지만 상태가 어렵잖아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정부 돈이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밖에 결국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는 뭐 이 빅딜이죠. 예. 정말 큰 빅딜인데 이게 산업 정책이 반영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이번에 국토부도 사실은 이거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고 국토부도 금융 쪽에서 협의를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번에 국토부는 좀 소외된 게 아닌가. 아,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그 회의에는 국토부 쪽도 물론 참석한 이제 산업 것으로 관계 알려져 장관이니까.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의 금융의 논리로 저 아시아나 항공을 어떻게 저거를 부실을 해결할 것인가. 원래 빚이 많아지면 빚쟁이들이 조급하거든요. 예. 저게 뭐 국민의 세금을 계속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금융 쪽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 문제는 저게 잘 되려면은 지금 딜 과정이죠. 오늘은 아마 기본적인 것만 나왔고, 네. 앞으로 저것을 인수하는 쪽도 대한항공도 일방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이거를 너네 인수할래? 그러니까 뭐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아니 대한항공도 체력이 안 좋은 환자격인데 예. 중환자를 떠안는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 인수에는요, 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이제 인수금융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저희 균형이 필요한데 지금 특혜 시비에 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혜 시비.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이 봤을 때 이 예. 어려운 시기에 대한항공이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했다. 그런데 정부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실탄을 지원해줬다면 이제 그것은 특혜 시비에 말릴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또 그냥 또 안 하라 해서 또 안게 되면은 이건 승자의 저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의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딜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저게 빚이 다 딸려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구조조정의 문제를 떠안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지금 피 묻히기 싫은 거죠. 저거야 뭐 구조조정이라는 게 감원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대한항공과 이 산업은행 채권단은 지금 딜을 해서 윈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경영권에 대한 그 KCGI 쪽의 반발 저것도 이제 방어를 해야 되지만 저 M&A만 놓고 보면은 저게 정말 둘 다 그러니까 아시아나도 생존할 수 있고 예. 대한항공도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기업 가치를 키우는 세계 시장에서 대한항공이 아주 업그레이드되는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로 될 수도 있는데 그제 난제가 좀 있긴 있죠. 구조조정의 난제. 기회이면서 이제 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난제들 잠깐 이따가 네, 짚어보도록 네, 하고 일단은 두 회사가 합병이 될 경우에 세계 7위 규모의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대 요즘 이제 추세가 메가 캐리어라고 해서 대형 항공 아까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항공사들 간의 어떤 합병, 그래서 몸집을 키우고 규모의 경제, 시장 지배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지금 맞게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화물에서 굉장히 강한 항공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외군송과 화물을 합하면 세계 10위권. 그러면 이제 그런 덩치가 비슷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넘어야 될 산, 뭐 구조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전에 나왔던 어떤 지배 구조, 한진칼의 이제 8천억 원 지원에 대한 이제 그 반발, 예. 그것에 이제 유상 증자 등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강성부 펀드가 만약에 이것을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뭐 저지하겠다, 뭐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또 이제 그 어떤 법적인 공방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라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 편익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예. 공정위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가격이 이제 폭등한다든지, 독점이 돼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 인허가, 그러니까 결합 심사를 할 때 있어서 일단은 거의 이 두 항공사가 합치게 되면은 지분율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LCC까지 예. 포함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이 저촉되지 않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아까 허 교수님이 얼핏 얘기하신 LCC를 뭐 매각을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파일을 좀 50%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결합 심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한 6국가 정도 되는데 예. 거기서도 그런 거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이제 표현은 산업은행에서 부행장의 기자회견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뭔가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려면 중복되는 라인을 정리하고 사람도 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까? 이번에 저게 이제 잘 나가는 회사끼리 뭐 좋은 업황일 때 네.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예. 저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둘 다 어려움에 빠졌고 하나는 아예 아주 지금 디폴트 상태인데 저게 딜레마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이제 M&A를 하게 되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부가 또 내놓은 걸 보면은 이 고용은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게 구조조정 없이 저게 경영 정상화 가능할 것인가? 예. 그래서 저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아직 노조에서 각 회사 노조에서 공식적인 지금 입장은 안 나왔는데 뭐 예. 강력하게 뭐 무슨 조건을 내지 않겠습니까? 조건을 내야죠. 네. 저거는 지금은 이제 두 양 항공사가 노사 관계가 비교적 좋았거든요. 예. 굉장히 우호적인 노사 관계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저렇게 고용 불안정 요소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이제 브랜드 독자적으로 놔두고 막 중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효율화하는 쪽. 물론 뭐 정부는 말이야 좋습니다. 뭐 새로운 뭐 노선을 개발하고 뭘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기가 예. 늘 그걸 가지고 고민해 왔는데 정부의 말하기는 좋게 이렇게 해놨지만 아무튼 지금 인수하는 쪽에서도 고민이 대단히 깊고요. 이번에 딜을 잘 해야 되고 앞으로 저걸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제 그런 게 과제입니다. 그러나 뭐 큰 그림에서는 우리 황 교수님 얘기대로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 면에서는 좋은 방향이다 그렇게 네. 보여지죠. 이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최근에 뭐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런 대형 항공사 M&A가 좀 있었습니까? 코로나19 때 아직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예. 그러나 해외 도산 사태, 파산 사태는 많이 났습니다. 알리탈리아 항공이라든지 예. 타이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미 여러 항공사들이 지금 바로 도산해서 아마 국영화해서 정부에서 아마 관리 체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항공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항공업계 특수한 사정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고정비라든지 네. 또 노선 관련된 건 다 정부의 어떤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이라든지 그래서 정부와 어떤 같은 공조하에 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일단 이런 정부 발표대로 된다면 한진의 이 조원태 회장 측은 우군을 확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이라면. 예, 예.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측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산업은행은 그렇게만 좋게만 해주고 어떤 경영 감시를 철저히 한다거나 뭐 제대로 탈 수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공공기관이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조원태 회장이 이거를 풀어야 될 게요. 네. 크게 보면 좋습니다. 뭐 어느 날 호박이 넝굴채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그냥 밀어넣을 리가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황 교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간 산업이거든요. 예. 우리 지하철이 갑자기 끊기고 저 시내버스 쓰는 거랑 같거든요. 예. 네. 하늘길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제한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알리탈리아는 팔리지가 않으니까 국가가 떠안았어요. 안 팔려서. 예, 이탈리아 그 국영사가 도저히 팔다가 네. 떠안았고 지금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그 남미의 그 라탐, 뭐 아비앙카 이런 건 1위, 2위 항공사들인데 다 지금 그 파산 신청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하면서 어떤 좀 갈등이 생기냐면 이제 루프트한자가 독일이 그랬죠. 돈을 집어넣으면서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분으로 참여하겠다. 그게 20%였어요. 루프트한자 20% 지분. 정부가. 그러니까 경영권은 위협받죠, 루프트한자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실랑이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지분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을 행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아주 예외적으로는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원태 회장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덥석덥석 밟기보다는 경영권을 지금 강성구 펀드가 무섭지만 당장 근데 앞으로 그것도 대비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노사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구조조정이라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지금 법으로도 막혀져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인수금융을 한 번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추가적인 지원도 그래서 네. 받아내야 되는데 이제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금 뭐 40조 마련했지만 7%로 고리로 뜯잖아요. 고리 그것도 지금 현실화 시켜야 되고. 네. 그래서 저게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네. 기업도 좋고 산업도 자유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산업은행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때 이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조현민 한진칼 전무, 또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도 산업은행이 건전 경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뭐 확실히 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돈이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금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이제 경영권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투명 경영, 그다음에 노사 화합,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침을 입김을 계속 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걸 경영권 침해로 앞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우군 역할을 하면서 또 할 말은 한다, 또 그렇게 할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어떤 지배 구조에 이제 산업은행이나 또 새로운 주체가 들어온 것이 이제 재미있게 이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는 뭐 주가가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대한항공도 많이 올랐는데 한진칼도 아침에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어요. 경영권 분쟁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시작하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저 시장 이상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이번 빅딜은 그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아시아나도 생존이 가능하고 대한항공도 뭐 일단은 항공들이 모아져서 이제 덩치가 커졌고 그러면 이제 그 한진칼이라고 하는데 지주회사니까 자회사들이 잘 되면 뭐 주가가 오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동안 한진칼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3만 원대 뭐 하던 게 7만 원대, 8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런데 글쎄 왜 오늘 올랐을까요? 뭐 지켜볼 일. 이제 M&A가 뭐 제대로 되고 아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M&A가 잘 돼서 항공업계 재편이 잘 이루어지고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뭐 좋아질 거 이런 기대도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었지만은 그 이제 아마 초반엔 좀 빠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칼이 그렇습니다. 빠졌다가 오늘 다시 올라간 건데 어떤 전반적으로 오늘 산업은행 발표를 보고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영 안정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강성부 펀드가 들어와서 좀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조원태 일가와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정하고 경영권 다툼으로 보였는데 안정화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 가치 그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공정위에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양쪽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50%를 넘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될 사유가 해당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과거 사례를 좀 짚어보면은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승용차는 합쳤을 때 55% 넘었고요. 버스 74, 트럭 94.6 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독과점 심사를 통과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차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하에 빅딜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같은 동종 산업은 아니지만은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금융 산업 이제 그때 빅딜이 있었죠. 많은 은행들 간에 그때도 어떤 독과점 부분을 보다기보다는 이 은행들을 살리자. 시중은행들을 살리자는 취지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빅딜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고 그것이 그 대전제 하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뭐 쉽게까지는 아니라도 좀 어느 정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뭐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 될 경우에 뭐 티켓값도 올라가고 서비스도 좀 낮아지고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그래서 공정위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게 이제 이제 독점이윤이라는 거거든요. 플레이어가 좀 건전하게 몇 있어야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편익이 올라가는데 공정위가 이제 과거에 현대기아차를 그대로 갈지 아니면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제주항공이나 티웨이가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0%가 됩니다. 공급력이. 그러니까 저거를 어느 정도는 좀 아마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소비자 편익이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적 단거리나 국내 노선에서는 아마 운수권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슬롯도 줄여서 공급력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단위 이제 장거리 국제 노선에서는 여기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 항공사들이 원래 그 항공산업은 국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예. 비즈니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항사들하고 경쟁하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너무 사실 그 플레이어가 지금 9이거든요. 9개죠. 그런데 이번에 5개가 하나로 묶이는 꼴이 됐으니까 저건 공정위가 아마도 봐야겠죠. 그래서 거대한 공룡처럼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은 있는 플레이어들도 건전하게 생태계를 좀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나머지 3개 그 자회사들을 통합을 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시장에 맡겨라. 예. 그거를 정부가 이렇게 디자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